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예요.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네, 저희 요즘에 볼거리가 아주 풍성하잖아요. 뭘 보셨죠? 네. 영화도 듀운의 이터널스까지 연달아 개봉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버닝하던 수우파가 끝이 나가지고 너무 지금 감상에 젖어 있는데 누구 응원하셨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그 모니카 프라우드먼을 응원했었는데 뒤로 가면서 제가 응원하던 팀이 바뀌었어요. 훅이라고. 저는 훅 좋아합니다. 아이키 되게 유명한 댄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댄스 잘 오브 월드에서 몰랐는데 유명해졌죠. 그렇죠. 근데 아이키가 속해 있는 그 훅이라는 크루를 응원하게 됐어요. 그게 드라마가 있어. 처음에 이 아이키를 뺀 나머지 애들은 다 어린 애들인 거예요. 그 1대1로 배틀을 처음에 붙어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애들이 다 졌어. 아이키 빼고. 경험이 없어서 제일 먼저 탈락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그거 무조건 그 팀으로 올라가야 되는 네. 거예요? 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팀 처음에 정해지는 거 랜덤이에요? 무슨 뽑기예요? 크루를 섭외했어요. 그 아이키가 데리고 있는 크루를 섭외. 스승과 제자의 느낌이었어요. 그 팀은. 그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애들이 엄청 성장한 거예요. 그 어린 애들이. 또 그런 거에 열광하잖아요. 저는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죠. 당연히 얘네가 제일 먼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이키가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야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결선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 무대까지 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이키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이키가 진짜 매력적이더라고. 매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보통은 마지막 무대에서 자기가 가장 멋있게 할 수 있는 공연을 펼치기가 쉽잖아요. 맞아. 근데 발라드를 선택한 거예요. 양희은 선생님의 엄마가 딸에게.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준 말이 없지만 그 음악에 안무를 짜가지고 보여주는데 아이키도 딸이 있고 또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니까 그 가사말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춤으로 표정하고. 나 울었어. 너무 좋았어. 이건 안 울 수 없어.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이 엄마가 주는 그 단어의 힘도 그런데 그 가사말도 그렇고 그 퍼포먼스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우파의 매력에 푹 빠졌다가 이제 막 헤어나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마지막 편을 제 방으로 보고 왔어요. 보셨어요? 네, 눈물바다를 내가. 어머 근데 진짜 나 울컥했어. 그 노래 그 안무가 너무 찰떡이라 가지고. 그리고 저는 허니제이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허니제이 진짜 멋있어요. 그 허니제이가 이끄는 홀리뱅 거기가 결국 우승을 했는데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잘하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걸스 힙합. 센 언니들 너무 멋졌어. 좋은 소식은 걸스 편이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10대들이 하는데 지금 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출연을 했던 그 리더들만 남아가지고 얘네들이 아예 크루를 뽑아서 지원한 10대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게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멋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다 여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랑도 좀 잘 맞아떨어진 콘텐츠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주 영화는 본인이 자연스럽게란 말을 할 때가 가장 부자연스러워. 그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제가 선택한 이번에 영화는 퍼시 에드론인가요? 퍼시 에들론 감독의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이거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옛날 영화인데 저도 최근이라기보다는 몇 달 전에 네. 왓챠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네. 그 디렉터스 컷으로. 디렉터스 컷으로. 리마스터링 맞아요. 컷으로 맞아요. 오픈했구나.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네, 저도 그걸 저도. 봤는데 사실 이 영화를 누구한테 추천받은 건 아닌데 이 바그다드 카페라는 그 제목이 그냥 전 좀 끌렸어요. 맞아요. 네. 약간 예전에 약간 호텔 아프리카 만화 박희정 작가의 호텔 아프리카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이래가지고 뭔가 바그다드 카페 뭔가 좀 끌리는데 그래. 뭔가 그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연히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어떤 영화를. 줄거리로 전개가 되나요? 이 영화는? 이 영화는 되게 그냥 휴먼 드라마라서 스토리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부부가 미국으로 여행을 와요. 근데 그런 도중에 남편과 헤어집니다. 아우 남편이 너무 나쁜 놈이더라고. 근데 이게 되게 좀 아마 근데 헤어진 이유는 딱 설명은 안 나오지만 그냥 뭔지 알 것 짐작이 같아요. 되죠. 짐작이 돼서 어쨌든 뭔가 안 맞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 야스민이라는 독일 여성이 네. 그 남편 차에서 내려요. 그 사막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염없이 자기 짐을 들고 어딘가를 걸어갑니다. 어딘가로 어쨌든 자기가 정착은 해야 되니까 어딘가에 머물러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 바그다드 카페 혹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브렌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이제 아이가 둘이 있고 이제 손자가 있는 손주까지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무능한 남편 덕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바그다드 카페로 이 야스민, 독일 여성인 야스민이라는 여자가 이제는 묵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여자들이 서로 이제 이해를 해가면서 그 뭔가 정말 시끌벅적한 인간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곳으로 변화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팔이 날리던 카페. 맞아요. 그리고 이게 카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도 있었고 그리고 맞아요. 모텔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 파리가 날리던 먼지가 상황에서 자욱하고 거기서 야스민이 들어오면서 변화해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기분 좋게 맞아요. 다가오죠. 뭔가 마법처럼 기적 마법처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저는 이거를 보고서는 약간 되게 이 사막에서 피어나는 되게 꽃과 같은 영화다라는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가 1987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한 40년 전 벌써 그렇게 됐구나. 되게 오래된 영화죠. 지금도 많은 사람한테 되게 감동을 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언니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전 대학 때 봤었고 이 영화는 음악이죠. 그쵸. 콜링 뉴. 무서워. 이게 정말 많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제가 대학생 때니까 얼마 안 됐네요. 그쵸, 불과 한 7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 영화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뭐 그냥 혼자 밤에도 막 그 비디오 방 가서 4-5개씩 밤새 보고 막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이 봤던 영화 중에도 기억에 남는 영화인데 이 음악이 좋았다는 거랑 굉장히 뚱뚱한 독일 여자랑 되게 시끄러운 흑인 여자가 같이 나왔었고 영화 맞아. 자체가 되게 좋았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좋았으면은 다시 꺼내보기 싫은 마음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깨질까 그게 봐. 그대로 그냥 뒀으면 좋겠고 다시 봐서 이 감상이 흐트러지고 싶지 않은 그렇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시 안 봤어요. 다시 안 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일단 이걸 선정을 해주셔서 좀 반가웠고 줄거리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사막에 피어나는 꽃 같았다는 감상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나이가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리 삭막한 환경에서든지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그 젊은 시절에도 필요했지만 지금 저한테 또 새로운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고 이번에 다시 볼 때는 두 여자 사이의 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야스민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브란다가 아니었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모든 외롭고 뭔가 조금 황폐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꽃을 피워주는 일을 이 야스민이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참 많이 공감이 됐고 그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되게 작은 거에서 그냥 시작하잖아요. 저거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도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고 내가 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마법을 부리는 거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어. 너무 많이 잊고 살았다. 나 아직 되게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진짜 나는 언제 마법을 부려봤었지 이런 생각하게 만들었던 근데 것 제가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 마법을 부리고 계세요. 제가요? 이런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때도 처음에 팟캐스트 얘기할 때도 그래. 이 야스민이 감독님 다 해주시니까 나는 와서 참가만 하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지 뭐예요. 제가 언니들이 야스민인가요? 저에게 야스민이다 막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왜냐면 저는 이렇게 초라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들이 나타나가지고 꽃이 되어주시니까 왜들 이러지? 눈물 난다. 나는 진정이었는데 지금 되게 이걸 나를 희화화했어, 그치? 넘어가자. 아니 진짜 근데 저는 근데 도희님이랑 약간 반대의 시선으로도 봤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야스민에게 더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브렌다가 보여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브렌다의 그런 어떤 그 팍팍한 그리고 억적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 그게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좀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지? 아무리 뭔가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민하게 모든 사람에게 굴 필요가 있나? 이런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인물에 대한 어떤 초점이 야스민에게서 브렌다로 좀 옮겨가서 보게 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두 번째 보니까 더 좀 생겨났던 것 같고 그리고 색감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약간 흑백 영화의 색깔을 일부러 입혀놓은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들죠. 네. 근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오래된 영화라고. 노랗게 음. 빨갛게 맞아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옐로우 톤으로 영화가 쭉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색톤이나 이런 것도 지금 보기 되게 힘든 또 미장센이어가지고 저는 하늘색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남거든요. 하늘색이. 네, 전체가 다 옐로우인데 처음에 야스민이 왔을 때도 눈에 하늘색 섀도우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림이나 네. 다른 좀 그런 부분에서도 하늘색, 하얀색 이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막 상상하는 씬에서 나오는 약간 분할된 컬러 맞아요. 그 그쵸. 왼쪽에서는 맞아요. 뭐 노란색인데 오른쪽에서는 약간 하늘색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게 촌스럽지 않고 저는 그런 게 중간중간에 저의 시선을 확확 사로잡게 만드는 중요한 좀 장치가 됐던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던데요. 아니 오히려 팬시하다는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 봤을 때도 이게 옛날 영화니까 네. 되게 옛날 영화네? 이러면서 봤는데 지금은 옛날 영화라 생각이 별로 안 들고 맞아요. 되게 네. 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네. 올드하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그쵸. 네. 네. 은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를 대학교 때 뭔가 교양 수업에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들 좀 일찍 보셨다. 근데 이거를 전편을 다 보여줬던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바그다드 카페를 설명하면서 왜 설명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수업이 무슨 교양 수업이었는지도 기억은 안 나요. 안 나는데 그냥 약간 짤막하게 어떤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뭐 이러이러한 영화다 이래서 이런 장면이 나온 거다 설명을 해줬던 기억만 나고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보고 나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히 안 들었었고 그때는 워낙 당시에는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나를 그치. 자극할 수 있는 거 이런 영화에 더 꽂혀 있을 때라 그땐 보지 않았다가 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일단 처음 봤을 때는 촌스럽다. 확실히 촌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그런 촌스러움마저도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맞아.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마법 같은 네. 매력이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이게 영화를 보고 네이버에 바그다드 카페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장르가 코미디더라고요. 코믹한 요소도 있긴 어. 해. 근데 저는 보고서는 맞아 이거 코미디야라고 저는 되게 공감했거든요. 혹시 언니들은 공감하셨나요? 저는 이게 코미디라는 게 사실 웃음이 안 났었는데. 진짜요? 이게 너무 왜냐면 리얼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대학 때 이런 걸 접했을 때는 바그다드 카페랑 안토니아스 라인 이런 게 여성주의 세미나나 이런 것 중에 하나로 같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영화도 되게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봤고 바그다드 카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고 봤는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사실 코미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삶이 전혀 이렇게 알록달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팍팍하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 환상이라는 거잖아요. 남편들이
훨씬 더한 폭력과 가부장적인 권위를 막 행사를 했겠죠. 여긴 그런 모습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뭘 몇 번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걸로만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실에서는 야스민이라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야스민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러기 힘든 상태에서 코미디처럼 블랙 코미디처럼 그런 감정인 것 같아서 안토니 라스 라인은 더 심하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난 이거 현실에서 그린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 오히려 들었던 그런 것 같아요. 부분들을 좀 풍자해서 풍자라는 거죠. 네. 웃음을 좀 던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중간중간에 제일 어이없던 장면들이 브렌다 하면서 브렌다 남편이 어디 숨어가지고 계속 망원경으로 지켜보면서 근데 이게 약간 헛웃음이 나게 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공연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그 야스민과 브렌다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좀 되게 귀엽다 하면서 실수로 좀 지켜야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근데 장르를 딱 코미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왜 코미디라고 했는지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포인트는 좀 있었던. 문화님 저도 보면서 코믹한 요소가 전 질문지를 먼저 봤거든요. 코믹한 요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뭔가 뮤지컬 영화 같다라는 생각도 확실히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런 느낌도 들었고 전반적으로 그런 드라마 장르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의외로 되게 깔깔거리면서 봤거든요. 저도 좀 많이 웃었어요. 좀 다시 많이 볼 때. 웃었고 특히 이 콕스라는 그 세트장 화가 이 사람과 야스민의 관계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비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 그냥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브렌다의 남편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웃겼던 것 같아요. 그래 진짜 여자들이 얼마나 억눌려 있어서 이렇게 재밌는 코믹한 요소로 이런 거를 풀어냈다라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재밌게 봤고 우선은 이 코미디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휴먼 드라마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쵸. 이 영화는. 네. 근데 역시 인물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 둘이 나오는데 그 미국 여행 도중에 남편과 헤어져서 홀로 된 독일 여성 야스민 그리고 네바다주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는 미국 여성 브렌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언니들은 혹시 누구에게 더 공감을 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는 브렌다가 다시 보였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우리 엄마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 것 같아. 아니 어릴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희한테. 근데 나는 그때는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 진짜 별것도 안 했는데 청소 좀 안 할 수 있지 설거지 좀 안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 약간 이런 느낌? 되게 히스테릭하다 그랬는데 정말 그럴만 했던 것 같아. 애들은 많지. 엄마 해야 될 일도 많지. 가게도 봐야 되지. 근데 가게 갔다가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애들은 지저분하게 있어. 승질 나죠. 소리 지르죠. 근데 브렌다는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남편은 돈벌이 하나도 안 하고 심지어 작은 심부름 하나 시켰잖아. 시내 나가가지고 커피 머신 찾아오라고. 근데 커피 머신이 없으면 카페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까먹었다고 하고 그거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또 돌아오는 길에 길바닥에 놓여있던 야스민의 그 커피포트라고 해야 되나? 보온병을 보온병. 주워오잖아요. 근데 브렌다는 그것마저도 되게 기분이 나쁜 거야. 어디서 알 수 없는 정체에 보온병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남편이 싫다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집 나간 거예요. 근데 나는 전에 봤을 때는 브렌다가 굳이 저렇게까지 저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해되는 거야. 이 사소한 거 같지만 너 이거라도 내 말 좀 들어줘. 이거라도 내 말을 좀 듣고 좀 따라줘. 근데 그것마저도 싫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멀쩡한 차를 타고 나가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갖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물차를 타고 나갔죠. 네. 네. 그런 상황에다가 애들도 봐요. 그치. 첫째는 싱글 파파였죠. 피아노나 치고 있고. 피아노 치고 있는데 아이를 누가 봐줘도 브렌다가 봐야 되잖아요. 둘째 딸은 매일같이 남자가 계속 바뀌는데 진짜 별의별 남자들이랑 계속 놀러 다니고 날라리잖아요. 어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모든 순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모든 상황에서. 뾰족하고 뾰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저는 이해가 잘 돼서 브렌다가 계속 기억에 났어요. 네, 보고 나서. 1987년도 요 맘때 엄마 세대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엄마도 비슷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둘 중에 누가 더 마음이 갔다, 누가 더 눈에 보였다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둘 다 너무 캐릭터가 와 닿았고 브렌다는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든 반면에 야스민은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어떻게 인물이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인물이고 대신 그 비현실적인 그 분위기가 풍기는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되게 시선을 사로잡는 네. 되게 남편과 있을 때는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 바그다드 카페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환경을 뭔가 자기만의 색깔을 입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은하님의 말을 반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내가 걸러드릴게. 가장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 뒤에 말을 안 해야겠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요, 저 하고 싶어요. 저는 야스민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야스민으로 표상이 되는 존재에 기대서 삶이 돌아가고 살아오는 건데 너무 다정하게 안 봐줬던 것 같아서 그 화가가 야스민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고 보는 거 맞아요.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너무 안 봤던 것 같고 왜냐면 야스민이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나 가족을 꾸려나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먼지 털어주고 안아주고 음식 주고 음악 들어주고 그리고 본인이 되게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즐거운 마술 같은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거기 기대서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집이 왜 단정하고 깨끗했지? 엄마가 노동했기 때문이지. 근데 그거를 너무나 이런 시선으로 안 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야스민이 저도 처음에 딱 느꼈거든요. 브렌다의 딸인 필리스가 막 저 뚱뚱한 여자 아들이 살로몬이 그랬나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아우 주인공을 왜 하필이면 저렇게 뚱뚱하고 갑갑하고 그래, 그럴 수 있다. 저렇게 하고 있지. 근데 그런 시선 캐스팅을 이런 배우로 캐스팅한 것조차도 너무 참 좋았어. 사실 우리가 무슨 엄마가 날씬하고 즐겁고 무슨 거기 인형처럼 그런 딱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 사막에 쫙 나타나서 즐겁게 이런 게 아니라 야스민 말도 많이 하지 않잖아요. 독일 맞아요. 사람이니까 영어로 네. 많이 되지도 않는데 그냥 따뜻한 시선과 내가 받아왔던 것들이야 낯선 게 아니라 그런 걸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서 좋았고 브렌다는 저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포인트 되게 공감을 했어요. 제가 딱 꽂혔던 게 남편이 그 보온병 때문에 싸우면서 갈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 태도. 그렇지. 브렌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주유소랑 모텔이랑 카페를 다 운영을 하고 육아까지 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내 일이 아닌 거야. 다 그냥 네가 하면 그치. 되잖아. 이런 태도로 다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러고 있다는 게 브렌다를 미치게 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저는 요새도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되게 나만 애쓰고 있는 느낌? 어떤 걸까요?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어린 나이에 갑자기 해서 육아하는 어린 엄마들은 느끼지 않을까요? 막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네가 해야지. 제사도 그런 당연히 것들. 네가 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얹어지는 것들 서로 막 합의하지 않더라도 이런 질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쁘다기보다는 얘네가 살고 있는 질서 속에 이 브렌다가 너무 안쓰러운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브렌다가 노래를 한다? 목소리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노래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포텐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치. 못하고 있었던 거니까. 현실에 치여가지고. 저도 비슷해요. 야스민을 보면서 처음 봤을 때는 야스민이 그냥 되게 뭐랄까 속도 없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남편과 여행을 왔는데 혼자 길거리에 남겨졌어. 외국에서. 외국에서 그것도. 그리고 짐을 자기 짐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짐이 바뀌었어. 다 남편 옷이야. 그리고 근데 돈이 근데 없는 건 아닌데 정말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고뇌도 많이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에서도 곳곳에. 어쨌든 방에 들어가서
자기 가방을 열었는데 음. 자기 입을 옷은 없고 근데 어쨌든 옷을 입어야 되니까 계속 옷은 입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서는 뭐 카페에 가서 앉았어. 그래서 커피를 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갈색 물을 줘.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건대는 그 보온병에 아마 에스프레소가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마시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먹을 때는 쓴 거지. 웬 흙탕물을 마셔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어쨌든 그리고 자기 입맛에도 사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외로웠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야스민이 딱 마음을 먹고 작은 것부터 자기가 바꿔보는 거. 왜냐면 브렌다를 보니까 그냥 되게 공감이 갔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어떠한 부분들이 그랬는지가 보였을 것 같아서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예뻤고 야스민의 정말 큰 걸 한 건 아니잖아요. 작은 청소? 근데 그 장면도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청소를 했는데 브렌다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누가 치웠냐고. 이게 라이플총 들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사무실이냐고 이렇게 깨끗한 게. 막 그 화내는 그 장면도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굴하지 않고 그리고 야스민이 난 되게 또 뭐 자기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사정을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되게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이 없고 이런 게 아닌데 사실 오해를 계속 받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는데 사실 남편이랑 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자기 안 하고 뭐 사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막 약간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야스민이 너무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게 와닿았고 그러면서 와, 이 사람 참 매력적이다. 참 보고 배울 점이 많다. 그러니까 야스민이 저는 심정의 변화가 언제 일어났을까? 왜냐면 보면 처음에는 되게 쭈삣쭈삣하단 맞아요. 말이에요. 되게 스키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약간 의기소침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2번이나 질문을 했던 것 같거든요. 브렌다 남편은 어디 갔냐고. 맞아요. 브렌다 남편은 그럼 집을 나간 거냐고. 그걸 한 2-3번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자기가 브렌다에게 좀 힘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을 본인과 같은 입장이라는 맞아요. 어떤 동병상련의 느낌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씩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저는 보였거든요. 예뻤죠. 그게 너무 나는 야스민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스민도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브렌다도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이 어쨌든 뭐 그 감독님이나 도희님 말씀처럼 굉장히 이게 날카롭게 그게 너무 이해가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되게 좀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야스민이 아기도 이제 봐주잖아요. 아기를 봐주고서 이제 그 자기 방에 있는데 브렌다가 그냥 쳐들어와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식들이 다 그 방에 가 있었던 거야. 손주까지. 그래서 이제는 그때 막 되게 표독스럽게 못된 말을 하죠. 본인 자식한테나 잘하라는 식으로. 그랬더니 야스민이 전 자식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얘기를 하죠. 문을 탁 닫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그 용기? 좀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브렌다가 좀 그래도 정이 있어. 보면은 맞아요. 그 날라리 그 딸이 갑자기 막 그 폭주적 오토바이 타고 돌아왔을 때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걱정했다. 나 임신했어요라고 얘기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풍기는데 콘서트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랑 싸우는 와중에서 주머니에 동전을 막 꺼내가지고 주는 거야. 받아서 가.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닌 거지. 그런 변화, 그런 용기들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인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영화에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야스민 그 브렌다도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야스민이 처음에 청소를 했을 때 막 화를 내고 나서도 자기가 거기서 일하면서 리모델링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쁘잖아. 좋아해. 그리고 그게 마음에 이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그치. 막 우리 거기 머무르는 사람이 손님이 뭐 주인을 생각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그렇지. 해놓고도 자기를 처음으로 신경을 써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스민의 이런 그 작은 오르락 내리락이 헤어스타일에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처음에 청소를 하고 이 사람 정말 사랑과 이런 애정을 자기가 주고받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다가 청소를 하고 나서 그걸 뺏기고 나서 되게 슬퍼지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나서 머리가 흐트러지고 나서 야스민이 와가지고 그 전이랑은 달라. 좀 약간 흐트러지고 슬픈 상태인데 그때부터 브렌다가 신경 쓰기 시작해. 야스민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야스민이 슬퍼졌는데 다시 언제 또 기뻐지냐면은 그 딸인 필리스랑 얘기하고 나서 생기가 나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나서 필리스가 주변에 소개를 하잖아요. This is my girlfriend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얘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이 브렌다도 그게 쌓였던 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장면에서 사과를 하는. 처음으로 마음을 여는 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문을 굉장히 전투적으로 열고 맞아요. 들어왔는데 난 자식이 없다고 하고 그 황량한 야스민의 표정을 보고 나서 문을 살짝 닫아요. 느끼셨어요? 맞아요. 네, 문을 맞아요. 살짝 닫고 좀 있다가 열고 나서는 내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나도 진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맞아요. 남편이 일주일 전에 이렇게 떠났다. 말했어. 이 얘기를 처음 했어. 맞아, 그러면 맞아.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서로 트일 수밖에 없는 없잖아요. 거지. 그 전까지는 되게 의문스럽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 여자가 여기 들어와서 죽으려고 하나? 면도칼도 보이고. 그러니까 남편 소품들이 있으니까. 남자도 없고 차도 없는 게 없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잖아 사실. 그치. 자기 어. 자신한테 하는 얘기도 있는 거지.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또 이 문장에서 되게 안쓰러움을 느꼈다는 거는 본인들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존재지만 아이가 사실 이 브랜드한테 엄청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랬어요. 두 사람의 사실 두 사람도 각각 매력적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전 매력적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번외로 언니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브렌다 혹은 야스민인 적이 있었는지.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난 항상 브렌다였던 것 같아. 나도 가족과 나도 가끔 남자에게 난 브렌다인 것 같아. 남자에게 남자한테 못됐어. 하지만 대부분은 전 야스민 쪽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 정말. 야, 나 야스민인데. 좋은 여자였네. 저는 여기 타투이스트 나오잖아요. 네, 데뷔요. 데뷔. 너무 화목해서 떠난다고. 맞아. 근데 맞아. 그 부분은 공감이 안 됐지만 그거 빼고는 타투이스트 데니에 저 데뷔에 전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난 일이 궁금해. 그렇다기보단 제가 생각하는 야스민과 브렌다의 특징이 조금 다른데요. 그 브렌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잖아요. 내가 미쳐서 날뛰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아름다운 목소리를 뽐내면서 노래할 수 있는 야스민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그 세계가 어떤 건지 아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괴물이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근데 그런 상황을 나밖에는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견디고 있잖아요. 괴물이든 어쨌든 간에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분명히 그 전에 끝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 관계를 그랬을 것 같아요. 데뷔처럼 짐 싸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세계를 향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브렌다처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견디고 있을까 내가 과연 난 그게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존버가 답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야스민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되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할까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봤던 영화인데도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한테 못되게 굴었고 내가 보기에는 나는 필리스가 내 방에 와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너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제 네. 차원에서는. 그랬는데 그 옷이 마음에 드니? 이 질문도 하고. 그리고 보는 시선 자체가 그러니까 나 우리 친구잖아 라고는 해도 정말 친구라기보다는 내가 가르치고 얘를 교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때까지는 난 필리스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어. 내가 이걸 보면 사람으로서 그치. 제일 싫거든. 제일 생글생글 생각 없이. 웃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그냥 음악 듣고 막 손 흔들면서 그냥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애는 갖다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진짜 얄미웠어. 왜냐면 얄미웠어. 엄마를 가장 고문하는 어. 사람 중에 하나지.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피워주는 것 같겠지만 너는 네 자식이면 네가 그렇지. 케어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막 들고 있었고 친절하지만 그런 말들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나고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아들이나 딸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얘네도 너무 어리고 얘네한테도 되게 따뜻한 게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가 바깥으로 그렇게 돌았었구나 이거를 느꼈거든요. 그럼 사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따뜻한 것도 해주고 엄마한테 필요한 브랜드한테 필요한 육아적인 그런 걸 내가 그냥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애를 붙잡고 이런 얘기 하는 생각을 했지? 이러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스민의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내어주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저라고는 절대 얘기를 못하겠고 제가 되게 동경하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감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사실 야스민도 아니고 브렌다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좀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한 사람의 한 발자국
내딛는 그 한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브렌다와 야스민은 그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나는 그 누구지 야스민처럼 정말 외딴 섬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거나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먼저 내 거를 내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거를 뭔가 해결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리고 브렌다처럼 뭔가 내가 너무 신경질이 나서 뭐 저는 보통은 이제 가족들한테 브렌다였던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뾰족하게 그렇죠. 막 그래 놓고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런 용기를 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이 영화를 보면 요 두 사람이 되게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화가 얘기해야 돼요. 네, 우리 꼭 얘기해야 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언니들이 이 야스민과 브렌다 외에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캐릭터들 혹시 누가 있는지. 도희님은 콕스에게 도희님. 아주 할 말이 많은. 저도 그래요, 근데. 사랑 이 이상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전 눈물 났어. 마지막에 청혼할 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옷차림이 굉장히 차려입은 데서 나중에 누드까지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 정도까지 그 누드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까지 보여준 순간이면 사실 이 사람과 이 공간에서 더 이상 가까운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면 뭐 같이 살아도 되는 거고 청혼을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관계가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이렇게 딱 정하더라도 거기까지 못 가는 관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냥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되게 이 콕스가 전 좋았던 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 야스민한테 던지는 말을 항상 I like로 시작해. 제일 처음 만났을 때도 나 당신 모자가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시작하고 뒤에 가서도 이 야스민이 몇 마디 하지 않는데도 아, 그 비전이라는 말이 참 좋네요. 감독이 정말 아름답게 지금 빛나고 있어요. 눈으로도 얘기하고 온몸으로 얘기하고 그게 있어. 진심이면 좋겠다. 진심이고 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래요. 이러면서 그림 네. 그려주는 사람이면은 맞아. 청혼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딱히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청혼까지 해서 더 좋았어요, 사실. 말로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얘기해주는 그래서 저는 콕스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런 남자 좀 더 어디 남나.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랬어요? 아, 진짜? 어. 어떻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그냥 결혼하자 했는데. 네가 여기에 있고 싶으면 이런 방법이 있어 보다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나는 그게 아니라서 좋았는데 여기서 원래 콕스의 청혼이 다른 맥락이었으면 좀 치사할 수 있는데 너 국적 한국에 나랑 결혼하면 있잖아 뭐 무슨 카드가 어쩌고 이런 얘기가 주가 되잖아요. 이 사람의 청혼이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네가 평생 여기 머물 수 있고 나랑 계속 같이 할 수 있다. 이거를 딱 얘기하는 게 되게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맞아. 걸로 입을 띄었는데도 치사하지 않고 너무나 진정성에 담. 걔가 들고 온 거 봤죠. 그 꽃이랑 그 누드 찍었을 때 신발을 소중하게 안고 오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진정성이 너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현실적인 고백인데 굉장히 진정성 있게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 이런 말이 아니라서 나 더 좋았나 봐. 저는 의외의 그 캐릭터가 꽂히는 인물. 데뷔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저는 너무 사실 화목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사실 매춘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약간 처음에는 제일 처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좋은 지점이 그런 건데 나는 얘가 몸을 파나 보다. 그 방 하나 빌려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순수한 타투이스트였고 그런 설정들이 좋았었고 관심을 계속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인물들한테 계속 관심 갖고 뭔 일이 있으면 계속 지켜보고 있어.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야스민과 살과의 그 에피소드가 되게 좋았었는데 음악을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들 살이. 그 자신의 음악을 엄마는 맨날 시끄럽다고 그만 연주하라고 막 그런 얘기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가 야스민이 처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잖아요. 계속 연주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선율이. 그리고 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야스민한테.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어떤 관계가 딱 변화되는 포인트를 잘 살린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 쌀의 연주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야스민의 얼굴 위로 조명이 쓱 비쳐요. 맞아요. 이게 일부러 맞다, 의도한 것 맞다. 같은데 그걸 콕스가 보고 반하죠. 맞아요. 그걸 보고 반해가지고 다가가서 저 여자 그리고 싶다. 어. 이제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들에게서도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꿈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엄마는 맨날 그 시끄러운 연주 그만 집어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얼마나 그게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그걸 처음으로 알아봐주는 그런 상대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제대로 된 연주 실력도 보여주게 되고 나중에 공연하면서 거기서도 피아노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하는 것에서 아 정말 나를 알아봐주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치. 내 인생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었던 그냥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쌀은. 실제로 걔가 그 전에 한 연주들은 다 이상했어요. 이상했어.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오면은 자기한테 잔소리할 걸 아니까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그걸 자기는 빨리 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악보가 날리니까 여기에 집중이 안 돼서 걔는 이제 빠른 시간에 이거를 연주를 하려고 와다다다다다다 치다가 처음에 야스민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처음에는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쳐요. 치는데 봤더니 집중해서 자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드니까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실제 좀 진심을 담아서 음악을 하기 시작하죠. 되게 디테일을 막 그런 보셨구나. 장면들이 되게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엄마가 그랬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치. 주변에는 아무도 그렇게 자기를 들어주는 알아봐준 사람이 없고. 없었고 마찬가지로 이 딸 필리스 같은 경우도 나는 지금 한창 외모에 관심이 있을 그치. 나이잖아요. 남자한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대화를 같이 해주면 얘도 유하게 좀 엄마와 어울리고 좀 안으로 돌 수 있었을 텐데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언급하는 것도 없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이러니까 얘는 밖으로만 돌고 나중에 야스민이 이 옷도 입어봐 저 옷도 입어봐 막 꾸며주고 이러니까 좋아서 이제 또 거기에만 눌러 살잖아요. 애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나는 필리스가 되게 눈에 가시였다고들 하는데 저는 되게 귀여웠거든요. 딱 귀여운 그맘때 애도 애들이 다 그렇지 않나 싶어서. 좀 철딱선이 없는 애들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철딱선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예쁜 옷이랑 안전한 집이랑 먹는 밥이랑 이거 누가 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 거 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는 거 그런 게 되게 싫으면서도 제가 첫째라서 그런지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해요. 저도 좀 얄미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10대이니까 아직 그렇게 놀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엄마가 얘기할 때는 이어폰 좀 빼지. 왜 저거를 음악을 계속 듣고선 누가 얘기를 걸어도 못 듣고. 그러니까 난 그런 태도가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있는 거죠. 그 가족의 분위기를 봤을 때 과연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자식들과 어떤 자식들이 원하는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겉돌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들 야스민과의 관계가 그러네요. 인상적이었던. 네. 근데 현실에서는 지금 얘기하면 할수록 더 비현실적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우리가 있죠. 마음을 굳게 이제 먹어야 되는 거는 그런 몇 번의 터치로 마음을 여는 경험은 100번에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유지하려면 내가 마음을 되게 단단히 먹어야 돼. 맞아. 근데 어쨌든 바그다드 카페를 야스민이 그렇게 황량한 곳에서 자기가 돌아갈 남편이랑 헤어져서 다시 돌아올 그런 따뜻한 느낌 들잖아요. 마지막에는 여전히 환경이 똑같은데도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또 이런 이상한 사람들 이런 경험을 계속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언니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데 떨어지면은 야스민처럼 살 수 있을까? 아닐 것 같고 내 타입 하나도 없고 여기 진짜 뭐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지만 안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해보는 근데 거죠. 너무 공감된다. 진짜. 그치. 근데 참 이 야스민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영화에서는 어쨌든 야스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브렌다 가족들도 되게 그 삐걱삐걱대던 관계들이 되게 윤활유처럼 돌아가고 그 바그다드 카페조차도 모든 트럭 운전사들이 야 라스베가스 쇼 같은 거란데 맞아. 이러면서 빨리 가자. 입소문이 난 거야. 입소문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허접해 보이는 그런 마술 그런 것들을 맞아요. 하면서 그 마술도 사실 너무 이게 참 우연의 일치 그것도 재밌기는 한데 이것도 야스민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마법 마술도 매직 맞아요. 무슨 매직
우리 보드 게임 판처럼 맞아요, 된 맞아요. 거. 그것도 남편과 그 짐이 바뀌면서 음. 우연히 얻게 그치. 된 뭐야, 그런 이거? 걸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었죠. 그런 정말 처음에. 작은 거를 이용해서 이런 정말 큰 마법 같은 맞아요. 일을 만들어냈는데 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클리셰 같은 음. 느낌도 저는 좀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니들은. 이게 이제 공연을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맞아요. 그리고 공연 장면 나도 모르게 막 몰입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너무 귀여운 거야. 브랜드랑 야스민이 그 신나는 표정이. 그리고 살이 막 피아노를 치고 살이 피아노를 치고 다 같이 뭔가 하나 된 느낌인데 처음으로 브랜드가 웃기 시작하는 거지. 거기서. 근데 웃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어. 예뻐. 노래도 너무 잘해. 아니 마술 쇼를 하는데 브렌다가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처음에는 우와였는데 나중에 환하게 웃고 나중에 자기가 아예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뮤지컬을 하기 시작하고 아들이 피아노 치고 네. 그리고 노래 가사도 브랜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고 사랑으로 하루를 가득 채워봐요. 슬플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브렌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그렇게 삭막했던 그쵸. 브렌다가. 네. 진짜 되게 마법 같은 일이.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 남편은 받아줬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요.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또 해야죠 우리. 근데 어쨌든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다가 되게 현실적으로 갑자기 돌아와요. 브렌다의 비자가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브렌다가 다시 떠나죠. 떠나고 이제 다시 야스민 죄송해요. 야스민이 다시 독일로 돌아갔다가 그랬더니 바그다드 카페가 너무 또 조용하게 그래, 다시 돌아온 거야. 처음으로. 의기소침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참 한 사람의 힘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느낌적으로 브렌다는 야스민일 것 같은지. 그리고서 야스민이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콕스가 아까 도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청혼을 해요. 근데 이때 야스민의 대답이 전 되게 좀 신선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야스민이 브렌다와 상의해 볼게요 하고 영화가 딱 끝난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엔딩 때문에. 왜냐면 그 전에 엔딩이 사실 저는 엔딩이 두 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앞에 브렌다가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 그랬는데 그걸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남편 안아줬나요? 그러면서 다시 두 사람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왜 받아줬을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별로 나한테는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남편한테는 너무 과한 마음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남편한테 과분하죠, 그런 대접이. 근데 일단 브렌다가 그런 마음 상태에 이른 게 전 참 좋았어요. 용서가 되는 거죠. 이미 내가 되게 행복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 자체가 마음 복수심도 없고 그냥 너도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안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렌다가 거기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제가 기뻤어요. 네. 어떤 마음인지는 공감이 됐는데 다른 방식도 있지 않았나? 너를 용서하지만 사람이 돼야죠, 이제.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영화가 끝나버렸으면 그랬으면 진짜 이상했을 것 같거든요. 씁쓸하고 뭐지?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이제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는데 엔딩이 한 번 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야스민과 콕스와의 그 대화 그리고 브렌다와 상의해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게 엔딩이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리고 바로 예스라고 하지 않고 브렌다와 상의해보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왜 다행이에요?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사실 콕스가 청혼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좋은 아름다운 어떤 설정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그냥 내가 느껴지기에는 콕스와 야스민과의 관계는 그냥 그렇게 서로 소울메이트처럼 그림을 그려주면서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로만 나는 그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됐나 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도.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심했을걸요. 우리 둘만의 세계. 너만을 사랑하고 여기서 만나더라도 우리 둘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우리만의 막 그런 걸 제일 동경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여기서 그렇지 않은 면을 그려주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거 사랑 맞는 것 같고 저 이상이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게 해줘서 좋았고 이게 둘이 아니라 브렌다나 이 바그다드 카페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전 브렌다와 상의할게 이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사실 두 사람 다 남편이 없이도 충분히 자기들만의 어떤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더 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뭔가 가정을 이뤄야지만이 마침표를 찍는 거야라는 느낌을 보여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나랑 비자 이거 문제 해결하면은 영원히 머무를 수 있어 이렇게 묘사하는 게 좋았나 봐요. 되게 네. 저는 내가 딱 원하는 수준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우리가 가정을 이뤄서 뭐 이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좀 싫었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최대한 네가 계속 여기 머무를 수 있게 계속 있을 생각이야. 여기에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잖아요. 콕스도. 뭔가 최고의 친구가 그냥 최고의 남편이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남편을 해주는 그냥. 설득이 되네. 설득이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래서 브렌다의 남편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콕스는 좀 다르게 다가왔구나. 근데 뭐 야스민의 마법이라면 한 번도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였는데 콕스는 좀 확실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냥 뭐 정말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예스로 끝나지 않고 나는 사실 바그다드 카페에 대한 애정, 브렌다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질문에 답을 할 거니까 좀 시간을 줘라고 얘기하는 그 마침표가 여기서 찍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사랑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나 항상 안 그랬어. 망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은하님 어땠어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부분이랑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똑같이 나는 과연 콕스와 저 야스민의 관계가 진짜 사랑일까? 그냥 두 사람 다 지금 하는 그 역할에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끼고 있으면 그걸로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콕스가 너 더 있고 싶으면 나랑 결혼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그게 비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것도 말이 그 진짜 해석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청혼을 했을 때 야스민이 브렌다랑 상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거나 지금 야스민은 콕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콕스 곁에 있고 싶어서 이제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남아있고 싶은 거는 브렌다와 함께 이 바그다드 카페에서 계속 연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내 지금 결정 내 지금 생각, 너의 얘기를 듣고 내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브렌다와 함께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콕스 넌 1등은 아니야. 나는 콕스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닿는 게 약간 서운한데요. 표현이? 뭔가 왜냐면 그 정도로만 딱 했으면 좋겠어. 그치. 사람, 모든 사람은 사람.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야스민에서 생각하면 그 정도면 난 가슴까지는 안 보여줬을 것 같거든요. 그치. 안 내렸을 하다 것 보면 즐겼을 것도 같아. 나는 안 내렸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미소를 계속 그런 것도 맞아. 계속 사이사이 완전 나왔었잖아요. 어색하게 막 이렇게 있다가 네. 그리고 콕스가 야스민을 정말 너무 좋아하고 비처럼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되게 만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으로 좋아하는 건 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담백하게 그려주는 것도 참 좋았고 예전에는 그런 거 보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 진짜 나이가 들었나? 난 저런 사랑이 더 사랑 같아 요새는. 되게 그래. 나도 되게 그래요.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피부를 정말 그러니까 누가 세상에 막 아무것도 안 걸친 상태에서 피부를 맞다고 이런 경험은 애인 사이가 아니면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네요. 그게 가능한데 이런 콕스랑 야스민 간의 이 공간 안에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느낌을 주는 관계가 못 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로 이미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많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밖에도 영화에 좋았던 점 혹은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던 점들이 또 있을까요? 옛날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잘 보지 못했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그런 느낌도 저는 참 좋았어요. 지금은 보기 힘들잖아요. 그게 힘들죠. 네. 그 당시에 아마 거기가 인디언 구역 같은 그런 것 느낌이긴 같아요. 했어요. 원주민들이 사는. 그쵸. 이렇게 보안관, 네. 경찰관? 보안관 인디언이었고. 경찰인데 딱 머리 닦고 맞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분의 정서가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느껴져가지고 그런 점도 되게 좋았었고 여기서 카우엔가라고 나오는 맞아요. 그 카우엔가. 직원도 네. 되게 별로 얘기 많이 하지 않는데 그 존재감이 좀 있죠.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정서가 좋았어요. 근데 저는
아쉬웠던 부분 아까 다 토해낸 것 같고요. 그 남편 그대로 받아줬으면 안 된다. 이런 맞아. 거. 나도 불편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야스민이 다시 돌아왔을 때 황무지에서 두 사람이 일단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 아름다운 맞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꽃밭 같은 데서 꽃 꽂아주고 서로 그 장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서로 그리워했고 다시 만났을 때 이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를 참 브렌다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웃으면서 뛰어서 마중을 나와요, 브렌다가. 맞아요. 그 장면이 제일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야스민도 되게 크게 바뀌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잖아요. 맨발로 땅에 그냥 앉아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맨날 구두를 신고 사막에 있다가 어울리지 않는 구두에 정장에 어울리지 않는 색감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갈수록 풀어지고 머리 스타일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 고국에서 사실 못 찾던 거를 여기까지 와서 찾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았죠.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아쉬운 점이 없을 만큼 되게 영화가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이 바그다드 카페 같은 곳이 되면 좋겠다는 이미 영화를 우리 보면서. 바그다드 카페 아니 그리고 저는 만약에 바그다드 카페가 아직 존재한다면 정말 가보고 싶은 근데 철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이.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언젠가 저 여기 그럼 새 하나 주세요. 쪽처럼 하나 어울린다.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런 욕심이 좀 들게 만드는 영화였다. 저는 지난주에 읽었던 이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에 이어서 이번 영화도 보면서 저는 그냥 친구 생각이 계속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야 오늘 전화할게. 기다려라. 저는 역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발자국이다. 한 발자국 내딛어 보세요. 인간관계가 넓어질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저도 같아요. 같네요. 그 야스민이랑 브렌다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 생각나세요? 그 식인종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막 어디 들어가 있고 탕에 들어가 있고. 그때 나를 보는 눈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 문명의 충돌처럼.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쌓았던 경험 때문에 더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더 닫히는 방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여자를 보면 진짜 아무리 내가 문이 넓던 사람이라도 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포텐셜을 보고 친절을 베푼 것 같진 않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의 따뜻함을 베푼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았고 여기 지난주에 읽었던 책 보면은 싫은 사람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되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문장과 이런 식인종 문명의 충돌처럼 느끼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말자. 이게 또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풀리지 않는 숙제지만 어쨌거나 네. 저 브렌다 같은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다. 야스민 브렌다? 아니 내가 브렌다 같이 식인종 같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바그다드 카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용기를 내봐야겠다. 네. 도윤님이 항상 관심 갖고 있는 주제 다정함. 다정함에 대한 여러 단상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 이제 맞아요. 선정하신 책과 영화도 그런 소재의 책과 영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대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선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얘기해요? 오픈해주세요. 네? 들어와 오픈해주세요. 네, 제가 고른 책은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가 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보고 되게 추천하기가 머쓱했는데 그 사이에 언니들이 굉장히 재밌었다고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내서 영화를 또 선정했어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판입니다. 지금 유수님이 푹 빠져있다는 저 눈물을 뻥뻥 쏟으면서 본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니까 제목에서 오는 편견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그림에서 오는 접어두시고.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거 보고 나면 달리 느껴지실 거예요. 네, 다음 방송 듣기 전에 책과 영화 같이 한번 보고 읽고 오시면은 훨씬 더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니들. 네, 저희 쌀쌀한 가을 이제 겨울 같아요. 겨울이 오잖아요. 네, 그쵸. 요즘에도 좀 날씨가 추워서 감기 조심해야 돼요.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진짜 이제 연말에
파티하자 파티. 연말에 기분 좋은 또 소식 가지고 찾아올게요, 언니들. 저희 12월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